오늘의 질문은 선생님, 요즘 입술 필러 유행인데 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 디테일 압구정 송태일 원장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입술에 생기가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예전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지만 최근 1, 2년 새 젊은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대표적인 부분이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케이스씩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선생님, 요즘 입술 필러 유행인데 저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입술 필러 왜 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효과가 좋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입술 필러를 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장 큰 기준은 스스로 내 입술이 얇다고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두껍다고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이유들과 장단점들이 존재하겠지만 만약 내 입술이 얇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보통 입술 필러로 볼륨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술들이 그렇지만 입술 필러 시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꼬리를 아주 많이 높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최근 입술 필러를 고려하시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요구는 입꼬리가 처져서 화나고 슬픈 인상인데 입꼬리를 올려서 인상을 밝게 바꾸고 싶어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술하는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도와드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의사들마다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필러를 이용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시술은 입술 끝의 커브를 이렇게 극대화해서 입꼬리를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입꼬리를 실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적고 입꼬리 안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어서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술 모양이 원래부터 입꼬리의 끝이 경계가 또렷하고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꼬리 올림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입꼬리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보톡스를 이용해 입꼬리 내림 근육을 약화해서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실을 이용해 이렇게 당겨주는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는 방법 등 다른 보조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 입이 나와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입술 필러는 어떻게든 볼륨이 만들어지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입술의 볼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이 조금 더 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볼륨을 많이 만들수록 더 그렇겠죠? 만약에 입이 나와 보이는 것이 고민인데 입술이 얇고 입술 모양을 꼭 교정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볼륨을 소량만 주입하고 입 주변 부위, 즉 팔자, 요 귀족 부분이겠죠? 또는 턱끝 또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지만 멘탈 크리스라고 부르는 입술의 바로 윗부분 이런 부분의 볼륨들을 한꺼번에 같이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술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필러를 주입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입술 볼륨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입술만 떼고 봐서는 풍부하고 예쁜 입술 모양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좀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입술 필러를 하면 좋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술이 얇은 분들입니다. 입술의 경우 다른 부위보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볼륨과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입술이 얇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볼륨감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입술 필러의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입술 필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볼륨이 만들어지고 볼륨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입술 필러가 좋은 경우는 입술에 세로주름이 쭈글쭈글 많은 분들입니다. 입술 필러를 주입하면 당연히 입술에 볼륨이 만들어지는 만큼 입술이 좀 팽팽해지거든요. 입술이 팽팽해지면서 쭈글쭈글하게 주름진 점막이 팽팽해집니다.
따라서 입술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립 제품 같은 것들을 발랐을 때 본인의 컬러나 또는 텍스처 표현이 훨씬 더 잘 돼서 좋습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라는 필러의 기본 성분이 수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술이 조금 더 촉촉해지는 느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만 입술 필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 노년의 경우 입술 필러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죠. 나이가 들면 구강의 구조 또는 하악뼈의 위축 등으로 입술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입술이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또는 오하면 생기는 이런 치마주름이라고 부르는 입술을 방사형으로 가로지르는 주름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입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입술이 또렷함을 잃게 됩니다. 이때 얇아진 입술의 볼륨을 만들어주거나 모호해진 입술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필러 시술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젊은 분들의 경우는 입술의 모양에 개성 있는 목적이 많이 반영돼서 케이스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대부분 겪게 되는 공통적인 변화를 수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입술 라인을 조금 수정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입술 필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찰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입술의 경계가 선명한 분들이나 자연스러운 입술의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입술 산을 살려주고 입꼬리를 약간 올려주고 아랫입술의 볼륨감을 개선하고 양쪽 입술의 비대칭을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정교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단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말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입술 필러의 경우는 시술 받는 환자나 시술하는 의사들마다 주관적인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입술 필러 시술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지만 보톡스나 필러 등 비수술적인 미용적인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의 변화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원하신다고 하면 입술 필러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디테일 압구정 송태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